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기장판이 있잖아요. 이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랑 강아지가 느끼는 온도랑 다를 것 같아서. 네, 전기장판은 이제 겨울철 강아지에서 저온 화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최고 허용 온도가 95도까지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40도 이상에서 수시간만 있어도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에 전기장판에서는 이제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1시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좋고, 전기장판에서 자거나 하게 되면 실제로 저온 화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내원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는 해서 전자파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밖에 겨울철 뭐 주의할 부분이라던가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철 건강관리에서 이제 가장 유의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습도 관리입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이제 20에서 25도 정도이고, 습도는 이제 40에서 60% 정도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요. 겨울철에는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한다든가 물이 젖은 수건들을 걸어 놓는다든가 습도를 올려서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노령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라든가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좀 잘 하는지 관찰해 주시고, 부족하시다면 조금씩 챙겨 주시는 부분이 좀 더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염화칼슘으로 인한 화상이라던가 네. 저온 화상으로 인한 화상, 네. 이런 부분을 뭔가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네네. 그 염화칼슘 같은 부분들은 보통 이제 패드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패드에 이제 껍질이 벗겨지거나 패드가 좀 색깔이 변화가 있거나 발을 디딜 때 좀 아파한다 이렇게 되면은 염화칼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특히 뭐 다리를 전다든가 산책 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병원에서 한번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온 화상 같은 경우에는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그 피부가 약간 이제 발적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발적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제 살갗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진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제 저온 화상이 의심이 되게 되면은 빠르게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발적이 이제 약간 분홍색으로만 보여도, 혹시라도 전기장판에 이제 하루 잤는데 분홍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한번 상태를 바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에 유독 좀 약한 견종이랑 네네. 강한 견종이 있다면은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이제 겨울철에 이제 강한 견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모라 그래서 털이 이중으로 나는 이제 아이들은 조금 겨울에 강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뭐 허스키라든가 말라뮤트 이런 아이들은 추운 지방에 사니까 당연히 그렇겠고, 뭐 차우차우라든가 스피츠, 포메라니안 이런 친구들도 이중모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추위를 좀 덜 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짧게 자르거나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도 이제 추위를 느껴 할 수는 있고, 그래서 이제 추위에 좀 약한 견종은 단모종인 경우가 많아서 치와라든가 말티즈, 그리고 작은 아이들, 그리고 닥스훈트 같은 아이들은 조금 단모이기는 해서 좀 추위에 좀 약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리가 짧은 아이들은 이제 이 지면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이제 약한 견종으로 되어져 있기는 해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 중에서 고양이도 많잖아요. 네네. 이 고양이들이 또 특히 뭐 주의해야 할 겨울철 관리법이라던가 게 있을까요? 네. 고양이들의 경우는 이제 특히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라든가 칼리지 바이러스 이런 질환들을 상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거나 눈물을 좀 많이 흘리거나 갑자기 코가 막힌다든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밥을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참 많아서 고양이들은 특히 이제 자율 배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을 먹는지 이제 겨울철엔 항시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밥을 안 먹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되면 겨울철에 특히 요 관련된 바이러스 질환들이 병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상태를 체크해보거나 잠깐 약을 복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려동물의 겨울철 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꼼꼼히 몇 번씩 다시 보시면서 우리 반려동물들과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영남일보 세영. 네, 알파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